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금융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금융상식은 불, 베어, 커렉션입니다. 이번 금융상식을 설명해줄 무한도전 에피소드는 지난 2005년 방송된 황소 줄다리기 특집, 2008년 무한도전 100회 특집, 그리고 2016년 북극곰의 눈물편입니다. 주식시장 호황기를 의미하는 불마켓, 반대로 증시 불황기를 의미하는 베어마켓, 마지막으로 단기간 내 주식시장 조정기를 의미하는 커렉션에 대한 설명을 위해 우리의 무한도전 멤버 전원이 활약했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불, 베어, 커렉션, 즉 증시 호황기의 불마켓, 증시 불황기의 베어마켓, 마지막으로 단기간 내 주가 조정기를 의미하는 커렉션, 이와 같은 금융 키워드의 핵심을 잘 설명하는 무한도전 비디오 자료부터 시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서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에 앉아서 혼쭐이 나는 무한도전 멤버들의 모습을, 그리고 왼쪽에서와 같이 황소와의 치열한 줄다리기 시합을 벌이는 무한도전 멤버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을 잘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무한도전 금융상식 롱앤숏 그리고 콜앤풋이라는 금융상식을 다뤄본 유튜브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금융시장에는 빛과 어둠, 온탕과 냉탕 등과 같이 전혀 다른 극과 극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금융용어들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 롱과 숏, 그리고 롱 투자 전략, 즉 주가 상승 투자 전략과 연관된 콜 옵션 파생 상품 전략과 이와는 반대로 주가 하락 투자 전략과 연관된 풋 옵션 파생 상품 전략 등 콜 옵션과 풋 옵션이라는 극과 극 금융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롱앤숏과 콜앤풋 개념 정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본 무한도전 금융상식 유튜브 영상은 댓글 게시판을 통해 해당 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살펴본 롱앤숏, 콜앤풋과 함께 금융시장 내 존재하는 또 다른 극과 극 투자 키워드가 바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불과 베어입니다. 금융상식이라면서 웬 뜬금없이 황소를 의미하는 불과 곰을 의미하는 베어 등 동물 단어를 언급하나 하실 텐데요. 금융시장에서 불마켓 또는 황소마켓은 곧 증시 호황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베어마켓 또는 곰마켓은 증시 불황기를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증시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경험하게 될 단기간 내 주가 조정기를 영어로는 커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식시장 상승장과 하락장 또는 증시 호황기와 불황기를 황소와 곰으로 비유하는지 그 정확한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겠으나 가장 유력한 추측설은 황소와 곰이 상대를 향해 공격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황소는 뿔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라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같으며, 반대로 곰은 자신의 앞발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는데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에서 불마켓, 즉 증시 호황기 때는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롱 전략 또는 콜옵션 전략을 선호하는 한편, 반대로 주식시장 하락장을 시사하는 베어마켓 상황에서는 주가 하락세에 베팅하는 숏 전략 또는 풋 옵션 전략을 선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 흥미로우면서도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이러한 투자 공식, 즉 황소로 대변되는 금융시장 호황기와 곰으로 대변되는 금융시장 불황기 또는 침체기가 실제로 무한도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소를 다룬 무한도전 에피소드 이후에는 무한도전 최고 전성기가, 즉 금융시장 호황기가 이어진 반면에 반대로 곰을 주제로 다뤘던 무한도전 에피소드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무한도전 슬럼프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인데요. 해당 에피소드의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황소와 무한도전 멤버들의 줄다리기 승부를 다뤘던 지난 2005년 4월 무한도전 방송 이후 그야말로 무한도전 전설이 시작되었죠. 황소 에피소드 이후 2년이 지났던 지난 2007-8년 당시 무한도전 평균 시청률은 무려 30% 이상 수준에 육박했으며, 이후 13년간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던 무한도전 성공신화에서 불마켓, 즉 금융시장 호황기의 저력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슬라이드 오른쪽 부분에서와 같이 지난 2016년 11월 방송된 무한도전 북극곰의 눈물편에서는
물론 당시 박명수님과 정준하님의 활약에 힘입어 여전히 주말 예능 시청률 1위를 기록했으나 평균 시청률 수준은 약 12%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점은 2016년 곰을 주제로 다뤘던 무한도전 북극곰의 눈물편 이후 2년이 지난 2018년 3월 말 무한도전 방송 프로그램은 종용되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설이겠으나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불마켓, 베어마켓, 증시 호황기, 증시 불황기의 진리가 무한도전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되었으니 정말 무한도전에는 없는 게 없네요. 정말 대단한 무한도전이기에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방송 종용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한도전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마켓과 베어마켓 금융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다뤄보는 금융상식 제목에서 아직 커렉션이라는 금융 키워드가 남아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흔히들 커렉션 하는데요. 특히 2022년 올 들어 투자 미디어를 통해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금융 키워드들 중 하나가 바로 커렉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어로 뭔가를 고친다, 수정한다, 교정한다를 의미하는 correct의 명사형 표현. 커렉션이 금융시장에 쓰여지면 그 의미는 바로 시장 조정기 또는 마켓 커렉션이라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 부분에서 관찰되듯이 불마켓에서 베어마켓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거치는 시장 상황이 바로 커렉션이겠으며 일반적으로 주가 또는 증시가 최정점을 찍은 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0% 가파른 급락세가 전개되는 상황을 시장 조정기 또는 마켓 커렉션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주가 또는 증시가 최고점을 찍은 후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로 이어질 때 시장과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시장이 경험하는 시장 조정기, 즉 커렉션 시장 상황일지 아니면 중장기적 시장 침체기를 시사하는 불황기, 즉 베어마켓의 시작을 예고하는 시장 상황일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가 하락세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커렉션과 베어마켓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가 조정기 기간이 얼마나 길게 또는 짧게 진행되느냐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렉션은 단기간 내 급락하는 마이너스 10에서 20% 미만의 증시 하락세 상황이 연출되며 그 기간 동안 최소 1, 2개월 내 하락세 국면이 소멸됩니다. 반면에 불황기, 즉 베어마켓은 중장기간 내 지속되는 마이너스 20% 이상의 증시 하락세 상황이 연출되며 최소 10에서 30개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 국면이 지속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음 테이블은 지난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대변하는 S&P 500 지수가 증시 불황기, 즉 베어마켓 당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차트에서 관찰되듯이 지난 2000년대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폭망 사태로 대변되는 닷컴 버블 이후 총 31개월 이상의 베어마켓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에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49% 급락세를 경험하는 한편 베어마켓을 벗어나는 데 무려 56개월 이상이 걸린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지난 2007-8년 진행되었던 미국 부실 부동산,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 붕괴 사태 상황을 살펴볼까요? 역시나 17개월 동안 진행된 지난 2008년 베어마켓 기간 내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57% 폭락세를 경험했으며 베어마켓에서 벗어나는데 무려 4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글로벌 팬데믹 사태 당시 미국 증시 상황이겠으니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4% 이상의 증시 폭락세를 경험한 점에서 당연히 베어마켓, 즉 증시 불황기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췄으나 저기 숫자 1과 5가 보이시죠? 즉 지난 2020년 베어마켓 경험 기간은 단 1개월, 그리고 베어마켓을 벗어나는 데 소요된 기간도 단 5개월이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지난 2020년 미국 주식시장 내 연출되었던 베어마켓 상황은 전대미문의 매우 유니크한 시장 상황이었음을 간파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차트로 다시 한번 지난 196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증시 하락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직전 고점과 비교해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고 규정짓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다면
지난 196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번의 베어마켓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총 7번의 베어마켓들 중 유독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기간 내 미국 주식시장이 경험한 매우 독특한 베어마켓 상황인데요. 위의 테이블 내 가장 오른쪽 행에 표시된 Duration in Days는 미국 증시가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하는데 소요된 기간 일수를 의미합니다. 총 7번의 베어마켓들의 대부분은 평균 300일에서 60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 분석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나스닥 버블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기록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약 929일,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붕괴 사태 당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517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반면에 지난 2020년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연출된 마이너스 34% 베어마켓 하락세가 연출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3일, 약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나 유니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겠으니, 다시 말하면 퍼센티지 하락률 측면에서는 당연히 베어마켓으로 분류되겠으나 그 소요 기간은 조정기 커렉션에 더 근접하다는 독특한 시장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증시 하락세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커렉션과 베어마켓의 유사성이 관찰되겠으나 방금 살펴본 대로 지난 2020년 3, 4월 글로벌 팬데믹 기간 내 미국 주식시장이 경험했던 마치 베어마켓인 듯 베어마켓이 아닌 베어마켓 같은 미국 주식시장, 커렉션인 듯 커렉션이 아닌 커렉션 같은 미국 주식시장 상황처럼 시장 급락세 이후 평균 한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 증시 회복세로 이어지는 단기적 시장 조정기 커렉션 상황은 바로 롤러코스터를 탄 무한도전 멤버들의 모습을 담은 에피소드 장면들로 잘 종합됩니다. 최고점에서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최저점을 찍겠으나 이후 단 몇 초 만에 또다시 가장 높은 최정점을 급상승하는 롤러코스터 움직임에서 단기간 내 금융시장에서 전개되는 커렉션 상황을 쉽게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불, 베어, 커렉션, 금융 키워드를 언급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금융 상식은 바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 불황기를 의미하는 베어마켓과 상승을 의미하는 랠리의 합성어로서 직역하면 곧 약세장 상승으로 해석되겠습니다. 다음의 차트는 2022년 올 들어 최근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마이너스 32% 하락세를 경험하는 시장 상황을 두고 미국 증시의 베어마켓 진입을 경고하는 시장의 우려론이 각종 투자 미디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반전을 시사하듯 지난 6월 말까지 미국 주식시장에 만연했던 비관론은 초낙관론으로 급전환했으니 지난 2022년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는 단기간 내 무려 23% 급등세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시장 회복기라는 청신호를 울리는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그러나 2022년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진행되는 시장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난 2000년대 닷컴 버블 상황을 연상한다는 투자 의견이며, 특히 2022년 7월 한 달간 미국 주식시장 반등세를 염두에 하며 일부 투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전형적 베어마켓 랠리라는 투자 경고론도 빈번히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베어마켓 상황에서 연출되었던 전형적 베어마켓 랠리 시장 사례를 간략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살펴보시면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미국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78% 폭락세를 경험했으나 당시 기간 내 3번의 베어마켓 랠리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차트 내 초록색 표시 부분에 3가지 투자 구간이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베어마켓 랠리의 경우에는 98일간 지속되었으며 당시 나스닥 지수는 약 32%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차트 내 빨간색 표시 부분에서 입증되듯이 각각의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는 급격한 시장 조정기가 반복되었으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는 다시 마이너스 61% 폭락세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결론은 결국 전체적 그림에서 해당 기간 내 미국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78% 급락세를 경험했다는 점이죠.
물론 당시 중간중간 베어마켓 랠리,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의 베어마켓 랠리 상승장이 연출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78%라는 급락세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난 2000년대 닷컴 버블 사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베어마켓 랠리 상황에 대한 시장 사례로 지난 1930년 미국 주식시장 베어마켓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역시 위의 차트에서 관찰되듯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총 4번의 구간에서 베어마켓 랠리 상황이 연출되겠으나 전체적 그림에서 같은 기간 내 결국 미국 S&P 500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86% 급락세를 경험하는 전형적인 베어마켓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 들어 지난 2022년 7월에서 8월부터 두 달간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투자 시그널은 과연 시장 회복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장 하락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과 투자자들이 경험하게 될 베어마켓 랠리 상황일까요? 후자 쪽, 즉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투자 베팅을 하는 커뮤니티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정치적 혼란 상황 등 다수의 매크로 투자 불안 요소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겠으며 이러한 시장 비관론 투자 세력들의 선봉에 선 유명 투자가는 바로 제레미 그랜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 매크로 천재 투자가 레이 달리오 또는 유명 빅숏 투자가 마이클 버리만큼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유명하지 않겠으나 헤지펀드, 사모펀드 업계 등 자산관리 커리어를 쌓고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유명 투자가가 바로 제레미 그랜섬입니다. 유명 헤지펀드 GMO 자산운용사의 공동 설립자인 제레미 그랜섬은 지난 1989년 일본 자산 버블, 2000년대 미국 나스닥 닷컴 버블,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 등 모든 금융 위기 상황을 모두 정확히 예측했던 유명 투자가라는 점에서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슈퍼버블 발생 우려론을 경고하는 제레미 그랜섬의 알람 메시지는 반드시 경청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가장 최근이었죠. 지난 2022년 8월 31일 제레미 그랜섬의 GMO 공식 웹사이트는 슈퍼버블과 관련된 시장 보고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슈퍼버블은 단어 그대로 시장 버블 끝판왕으로 분류되는 대형 버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슈퍼버블의 특징 중 하나는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경험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의 출현이라고 제레미 그랜섬은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제레미 그랜섬이 규정짓는 총 4단계 슈퍼버블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시장 버블 상황이 형성된다는 점. 두 번째 단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6월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 상황에서 종합 분석되듯이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론이건 투자 비관론에서건 단기간 내 급격한 시장 조정기를 경험한다는 점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우려론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전 상황 등 정치적 불안 요소에 따른 2022년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은 급격한 조정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경험했던 급격한 시장 호황기, 즉 베어마켓 랠리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기업 이윤, 어닝, 순이익으로 대변되는 기업 펀더멘털 실적 지표 급감에 따른 슈퍼버블 붕괴 및 시장 최저점 폭락세 상황이 연출된다는 경고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제레미 그랜섬이 규정짓는 총 4단계 슈퍼버블 형성 과정의 끝자락,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기업 이윤, 어닝, 순이익으로 대변되는 펀더멘털 실적 지표 급감에 따른 슈퍼버블 붕괴 및 시장 최저점 폭락세 상황이 연출된다는 단계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이 서서히 연출되는 현재 미국 주식시장 상황입니다. 먼저 글로벌 운송 택배 서비스 기업 페덱스 사례를 살펴볼까요? 지난 2022년 9월 16일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하면서 매출 예측 가이던스를 급격히 하향 조정한 페덱스 주가는 이후 마이너스 28% 주가 폭락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9월 30일 글로벌 최대 패션 의류 운동화 브랜드 기업 나이키 역시 기업 실적 악화를 경고했으며 발표 당일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14% 폭락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페덱스, 나이키와 같은 해당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블루칩 기업들의 최근 실적 악화 경고 알람 소리는 곧 제레미 그랜섬이 경고하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슈퍼버블 발생 끝자락에 도달했음을 경고하는 알람 소리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불과 6개월 전 한 주당 100달러에 평가되던 주식이 현재 반토막 난 한 주당 50달러에 거래된다면 와, 이거 진짜 주식이 현저히 저평가되었네. 분명 단기간 내 6개월 전 한 주당 100달러 수준으로 회복할 테니 지금 당장 주식을 사재기해야겠다라는 투자 기대감은 곧 주식 상승장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해당 기업들의 순이익 등 기업 펀더멘털 실적 지표가 오히려 악화된 현재 기업 상황을 무시한 채 슈퍼버블 붕괴 직전 베어마켓 랠리를 부추기는 근거 없는 막연한 투자 기대감이라 제레미 그랜섬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 그리고 최근 2022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연출된 미국 주식시장 상황은 과거 슈퍼버블 직전 연출된 베어마켓 랠리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경고하는 제레미 그랜섬이며 이러한 제레미 그랜섬은 마치 베어마켓 랠리 상황을 시장 회복 상황으로 오판한 채 베어마켓 랠리 끝자락에서 뒤늦게 매수 전략을 추진했다가 이후 전개된 주가 폭락세 상황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경고 중입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 그리고 최근이었죠. 2022년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투자 시그널은 시장 회복기일까요? 아니면 무한도전 멤버들을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반복해서 찍고 있는 그리고 특히 바닥을 찍은 이후 최고점으로 회복하는 그러나 또다시 바닥까지 급하강하게 될 롤러코스터로 연상되는 커렉션과 베어마켓 랠리 상황을 의미할까요? 자, 결론입니다. 황소를 의미하는 불은 주식시장 상승장, 즉 증시 호황기를, 반대로 곰을 의미하는 베어는 주식시장 불황기 또는 증시 하락장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 하락장 상황은 그 기간에 따라 커렉션 또는 베어마켓으로 재분류되겠으니 일반적으로 단기간 급락하는 증시 하락세 상황은 커렉션으로, 중장기간 지속되는 증시 하락세 상황은 베어마켓으로 정의 내리는 한편 증시 하락장에서 연출되는 베어마켓 랠리, 즉 약세장 상승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불마켓, 베어마켓, 커렉션 시장 등과 같은 금융 키워드를 접하신다면 황소와의 줄다리기 에피소드 이후 전설이 된 무한도전 성공신화, 그리고 북극곰 에피소드 이후 결국 방송을 접게 된 무한도전 프로그램의 운명, 그리고 다수의 무한도전 에피소드에서 멤버들의 짜장면 먹기 도전, 메이크업 도전 등등 기상천외한 미션들이 진행되었던 롤러코스터 장면들을 연상하신다면 불, 베어, 커렉션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살펴본 불, 베어, 커렉션,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개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